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한사모 회원 여러분들을 자주 배울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바른 사관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지적 토대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사학은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제야사학계도 일부 학술적인 그런 기초가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역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사계의 전문가들을 매월 초빙해서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은 혁명이 필요한데 그 시기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역사학에 무슨 혁명이란 단어가 적합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역사학은 개정과 개편을 넘어서 혁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논에 주곡인 벼보다 피가 더 많으면 그 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농사꾼이 아니면 사실 피와 벼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위 주류 역사학자들은 광복 이후 70년 동안 일본이 35년 동안 왜곡시켜 놓은 그 사관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10년, 20년도 아니고 70여 년을 그런 과정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 벼가 자라야 되는데 피가 자라가지고 온 논을 뒤덮은 격이 됐습니다. 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고목으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면 한국의 역사는 바로 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단사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의 사학과의 한영우 교수님 같은 분은 서울대학에 계셨지만 그분의 저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아주 드물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를 한국의 역사학이 혁명을 이룩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78달러였습니다. 그때 북한은 148불이었고 필리핀이 187불이었습니다. 78불의 국민소득인 국민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걸 이야기해야 국민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를 일으켜서 산업을 혁명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혁명해가지고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지나가니까 자유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에 우리 한국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이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워본 일이 있습니까? 시경에 보면 부피 한성 연사 소환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저 한나라의 성이 연나라의 군사가 쌓은 것이다.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 연나라 부근에 한나라 땅이 있었다는 그 기록인 것입니다. 연나라는 지금 북경 하북성을 중심으로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수도가. 근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한국은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민족의 뿌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첫 국가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의 발상지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기를 되찾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40년, 50년 전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유당 정인보 선생이 민족사학자로서 활동하실 때에는 일본이 가령 한사군의 대동강 낙랑설을 조작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문헌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복 70년이 흐르면서 민족사학계의 노력에 의해서 식민사관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예컨대 고조선이 저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경 북쪽에 조선하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중국의 국가에서 편찬한,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기록에 조선하가 북경 북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500년 전에 선비족 모용운의 비문은 저 북경 북쪽에서 발굴됐는데 거기에 선비족이 거기서 국가를 삼국시대에 건국하기 전에 최초로 고조선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건국을 했다. 조선 건국 고죽위군이라 이게 모용운 비문의 첫 줄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그 위치가 압록강 부근이 아니고 북경을 무대로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경의 첫 주인이 고조선이었다는 것을 1000년, 1500년 전에 중국인들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여 그러면 우리는 충청도에 있는 부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대청일통지라는 책에 보면 하북성 남쪽에 호타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도에 호타하가 있는데 아주 큰 강입니다. 이 호타하가 후한 시대에는 부여거로 불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사군의 그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전한서에 보면 한무제가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군 현도군을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영성에 의무려산이 있습니다. 낙랑군을 설치하는데 갈석산을 넘어와서 설치했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사군이 한반도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있었다면 압록강을 넘어와서 또는 백두산을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을 넘어와서 낙랑군 현도군을 설치했다고 말했겠습니까? 또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오면서 직접 자기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글을 써서 당태종 친정 고구려조에 보면 문죄요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 고구려가 청천강이나 압록강 유역에 있었다면 압록강에 가서 청천강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고 하지 왜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고구려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겠습니까? 당태종과 수양제가 정벌할 때의 고구려는 지금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수와 갈석산 부근에 있던 그 평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대륙의 주인으로서 군림했던 이런 기록들이 지금은 차고 넘칩니다. 역사학을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은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학의 혁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저 대륙을 향해서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꿈이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꿈을 잃어버린 한국인들에게 갈석산과 조선하에 영광과 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역사학의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고려 때 우리가 그 8만 대장경을 국가에서 새로 간행했는데 그것을 고려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만 대장경을 만든 게 아니고 송나라에서도 대장경을 만들었고 원나라에서도 만들었고 명나라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4대 장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려 대장경이 오늘날 유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송나라나 원나라나 명나라의 대장경은 고려의 대장경만큼 그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선왕조실록, 그 당시에 중국에는 명실록이나 청실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록이나 청실록이 그 기록 가치로 볼 때 조선왕조실록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명청실록은 세계문화유산이 안 되고 우리의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또 세계 불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만큼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굴암도 유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압록강 남쪽에서 이 대륙과는 단절된 상태로 골목대장 노릇을 해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제1, 세계 제1의 역사와 문화를 가꾸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원나라, 명나라, 송나라가 대장경을 만들었지만 고려 대장경을 따를 수 없는 세계적인 장경을 만들고 명나라, 청나라의 실록보다 더 훌륭한 조선왕조실록, 세계적인 실록을 만든 그런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도약과 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윤한택 교수님께서 고려사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표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학 혁명을 이루어 나가고
또 역사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고 또 역사학 혁명에 불을 지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